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깜빡 잘못해가지고 조문 이제 18조문만 빠졌어요. 뭐 몇 개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중간에 그 편제를 하다가 제가 그 나중에 아마 고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빼먹은 것 같은데 오늘 뭐 잠깐이지만은 한 5분 정도 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글을 보죠. 공자가 말하기를, 자, 여기서 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근심이 없는 사람, 그 오직 문왕인저. 이 강조죠. 뭐뭐호인저. 요 유자도 있을 때는 뭐뭐인저 이런 소리. 오직 그 문왕이다 이런 소리죠. 그러나 여러분, 문왕은 정말로 여러분 근심이 없던 분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했던 분이에요. 예.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왕이 훌륭한 사람인 건 맞는데 문왕 당시에 난세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상나라가 망하기 그 직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나라의 그 주임금, 주천자, 그 이름이 이제 주죠. 이름 발음이 저거 해가지고, 이 주천자가, 문왕이 어진다는 소식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문왕을 막 유리라고 하는 곳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포악한 짓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문왕은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했어요. 근심 걱정. 근데 왜 공자는 근심이 없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말한 거예요. 다른 측면. 그러니까 아마 문왕 같은 분은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것을 근심 걱정으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공자가 말한 문왕이 왜 근심이 없는 사람이냐? 그 아버지로서 문왕의 왕계라는 분으로서 아버지를 삼고, 왜냐하면 왕계라는 분이 그 주나라를 터를 잡아둔 거예요. 터를 왕업을 이룩 할 수 있는 터를 잡아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는 훌륭하고 아들도 훌륭했단 말이에요. 이 무왕으로서 자식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드시거늘 자식의 그것을 이루었다. 이루었다. 행복한 거죠. 이것은 문왕의 일을 말한 거다. 서는 서전을 말하는 거죠. 왕계께서 그 왕가에, 여기서는 왕가라면 왕의 어떠한 그 터를 잡는 데에 근면하셨다. 이렇게 왕가를 이루기 위해서 근면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하는 바는 모두 다 공을 쌓고 인을 쌓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 시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문왕이라든가 무왕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나라를, 예를 들어서 상나라를 그 역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맹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서부터 이와 같은 일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후들이 서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쪽, 주나라 서쪽에 있어가지고 서백한테 귀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문왕 당시에 제후들의 3분의 2가 이미 주나라에 복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문왕은 역성혁명을 하지 않은 거죠. 그 자식 무왕에 이르러서 드디어 역성혁명을 한 거죠. 자, 무왕이 태왕가, 요거 태왕이에요. 대왕이라고도 쓰지만은 읽기는 태왕이라고 읽게 되면 됩니다. 태왕, 왕계, 문왕의 그 실마리를 이어서 한 번, 일이라고 한 번 갑옷을 입음에 무장을 한 거죠. 한 번 갑옷을 입음에 천하를 두었다. 두었다. 그런데 몸으로서는 천하의
드러난 이름, 현명이라고 하는 건 밝은 이름, 명분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밝은 이름을 잃지 아니하사.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개의 제후가 벌써 한 100여 년 동안 왕업을 쌓아가지고 상나라를 물러치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고려가 망하게가지고 조선이 건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조선이 건국됐다 그래가지고 고려 유민들이라 그러거든요. 고려 유민들이 언제까지 조선 시대에 불복종했느냐는 거예요. 그 선조 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개성으로 갔을 때 개성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기왓장을 던졌다는 거예요. 선조한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관건에 의해 가지고 굴복을 했지만 그렇게 한 100년, 200년이 지나간 선조 때에도 개성 사람들이 선조한테 기왓장을 던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왕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천하의 현명을 잃지 않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권력에 의해 가지고 백성들이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는 항상 상식적이고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데 현혹이 돼가지고서 맹자가 예를 들어서 공자, 맹자, 뭐 중용에서 나오는 중국 사서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무왕이 죽고 나서 무왕의 그 주공이 그 섭정을 했을 때 무왕의 아들 성왕이 천자가 돼서 어리기 때문에 섭정을 했을 때 그 자기 형님 되시는 분들 채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감독을 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서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존하기는 천자가 되시고 무왕께서 부하기는 사해늘. 이거 우리가 많이 봤죠. 그래서 종묘에서 흠양하시며 자손들이 그 왕업을 또는 제사를 보존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무왕의 일을 말한 것이다. 차는 개다. 태왕은 왕계의 아버지다. 서에 이르기를 태왕이 조기 왕적이라 하고 왕의 그 쉽게 말해서 그 저기 뭐라 그러죠? 기반. 왕 주나라 훗날 100년 뒤에 그 주나라가 왕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이루었다. 조라고 하는 건 옛날 고자예요. 조하다 이제 비로소 이렇게 했다. 털을 잡았다 하고 시에 이르기를 태왕에 이르러서 이게 묘한 말이에요, 여러분. 태왕 보니까 문왕의 그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실로 비로소 상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서전에서 보면 알겠지만 맹자에서는 뭐 맹자는 그냥 극구 저거 했죠. 문왕이 기본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문왕 이전에 이미 그 할아버지 때서부터 실시전상이 있다. 이런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업이다. 융이라고 하는 갑주의 속이다. 요즘 뭐 옛날로 말하면 갑옷 같은 거죠. 방패라든가 갑옷 그런 것이다. 일융은 한번 융의를 했다는 거는 그 무성편에 무성편에는 요게 책 이름이에요, 여러분. 무성편에는 문이라 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무성편 서전에 무성편이 있어요. 무성의 글이니 이런 소리죠. 갑전이. 그래서 말하자면 한 번 융우를 입음으로써 주 임금을 주천자를 벌했다 이런 뜻이죠. 자, 무왕이 말년에 이러죠. 말년에
천명을 받았다 이런 소리예요. 무왕이 말년에 천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무왕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저는 무왕이 역성혁명에 대해 한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상나라 마지막 천자 주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현명하고 완력도 강했고 잘생기고 말도 잘했어요. 예. 그런데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서 이제 그 그릇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예, 많은 이제 뭐 폐악질도 하고 그런 거죠. 이때 당시에 무왕이 먼저 상나라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상나라가 이 주나라를 제후 나라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야 돼.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관계였어요. 예. 근데 무왕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무왕이 말년에 천명을 받았건을 주공은 뭐 너무 제가 많이 얘기했죠. 무왕의 동생이죠. 그래서 문무의 덕을 이루었다. 문왕과 무왕의 덕. 그러니까 문왕은 아버지고 무왕은 자기 형님이죠. 문무의 덕을 이루었다. 그래서 추왕했다. 왕으로서 추존했다. 태왕, 왕계까지 위로 계속해서 전부 다 왕호를 이렇게 추증한 거죠. 그래서 위로는 그 성공한테 제사를 지낼 때 천재의 예로서 했다. 이 예가 제후, 대부나 선비, 서인들에까지 통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천자 밑에 그 다음에 제후, 대부 여기에는 이제 공경이 있는 거죠. 제후, 대부, 선비, 서인 요 밑에도 여러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이런 것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고대 시대 때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나눴을까? 이렇게 이 밑에 분명히 노예 계급도 있었다는 거. 자, 아버지 신분이 대부였는데 자식은 선비다. 그럼 직급이 낮은 거죠. 이렇게 계급이 낮은 거죠. 그 사회에서. 그러면은 장사 지낼 때는 아버지의 벼슬로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낼 때는 자기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비의 그 위치로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건 참 합리적이죠. 자, 근데 아버지가 선비야. 근데 자식이 벼슬이 높아져서 대부야. 그럼 때는 제사 장례를 지낼 때는 아버지의 벼슬로서 하고 제사 지낼 때는 자기의 신분으로서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돈 벌고 막 이러면은 그냥 뭐 말도 못하죠. 자, 기지상은 1년의 상은 대부에 통하고 3년 상은 천재까지 통한다. 부모의 상은 귀천에 관계없이 하나다. 자, 이거는 이제 주자죠. 이것은 주공의 일이다. 처음에 문왕의 일, 무왕의 일, 주공의 일 그랬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노년이다. 그랬어요. 추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무의 뜻을, 문왕과 무왕의 뜻을 추존한 것이다. 그림으로써 그 왕적이 일어난 바에 미치는 것이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감으로부터 후직에 이른다. 요거는 요순 시절에 자, 후직이라고 하는 농사를 담당했던 벼슬 장관의 명칭이 후직이에요. 그러니까 후직이 결국은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직위가. 그러니까 그 문왕의 그 집안은 요순 시절서부터 농사를 담당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감이라는 분, 그 이상도 후직이 이런다. 위로는 성공을 제사 지낼 때 천재의 예로서 하는 것은 또 태왕, 왕계의 뜻을 미루어서 무궁한 데까지 미치게 한 거다. 자기 그냥 그 선조들의 조상을 오랫동안 끝까지 올리다 보니까 후지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법을 제도해서 천하에 미쳐서
장사를 쓰고 죽은 사람을 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이고 제가 장사를 할 때는 장사를 치룰 때는 죽은 사람의 벼슬을 사용한다 소리죠. 제사에는 그 살아있는 사람 생자의 그 녹봉을 쓴다. 이거는 비교적 상식적이죠. 상복은 기념복으로부터 이하 제후에서 끝나고 대부는 이 강이라 내려와서 이런 소리죠. 내려오고 부모의 상은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다 똑같으니 자 나로 미루어서 다른 사람한테 미친 거다. 우는 제10장이다. 물론 여러분 저도 장사 지내고 상복 이건 조선시대 때도 잘 알 수 없었어요. 그 조선시대 때도 뭐 여러분 그때 뭐 효종대왕 같은 경우 돌아가시고 나서 우암송시열하고 막 이런 뭐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구태여 알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18장이 빠져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보완해서 하는 거로 하고 10월 한 15일 정도 되면은 저도 중간에 뭐 중령은 솔직히 얘기해서 바로 끝납니다. 한 열흘 정도 하면 다 끝나고 10월 중순서부터 제가 강평본 상한론을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 조문이 무려 한 397개, 거의 조문이 400개의 조문에 해당돼요. 그리고 요번에는 저도 그 3년 전에 그 강평본의 한 반 정도 197개의 조문만 했는데 요번에는 전부 다 빠짐없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상한론을 마지막 강의하는 그 심정으로 해서 준비도 조금 비교적 좀 철저히 했고 어느 정도는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DF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준비하고 그러면은 얼핏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제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하셔야 돼요. 통독. 자, 통독을 해야 된다. 몇 번? 20번 정도. 20차례 정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읽어야 된다. 무조건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얘기가 돼요. 저 혼자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책 조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책 조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차이점이 있는 거지 책에도 없는 내용을 제가 막 일방적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실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전적으로 해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다른 조문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번 정도, 최소한도 20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50 넘어가면 여러분 글 못 외워요. 글 못 외웁니다. 앞에서 지금 보고 딱 책 덮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이렇게 보고 잊어버리고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까지 그냥 눈으로 대충 보는데 최소한도 한 일주일이면 다 봅니다. 한 3일, 4일이면 다 봐요. 그런 정도로 빨리빨리 보고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그래도 20번 정도를 읽다 보면은 어떤 의구심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빠르죠. 굉장히 이해도 빠르고 왜 이게 정면 카메라구나.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 20번 정도 20번 정도는 읽으시고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때 그리고 천천히 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조문은 뭐 2번에 한다든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 내용이 이렇게 단순한 것 같으면 하루에도 뭐 조문 3개, 4개, 5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중요하다 싶은 거는 정말로 지금 서로 간에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임시 그 시간을 내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빠진 조문을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